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리플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이 뉴스를 먼저 들고 나왔거든요. 자, 이야기 보시면 딥시크의 불똥이 튀긴 회복한 가상자산 시장, 트럼프 정책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다. 자, 이 딥시크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의 AI 기업입니다. 자, 중국의 AI 기업과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리플과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죠? 자, 중국의 AI 기업이 이 딥시크가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저가 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기술력을 모두 따라잡았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AI 기업들, 얘네들이 거품이 낀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이 미국 증시를 건드렸고, 미국 증시가 하방 압박,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대형 굴지의 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이 부분은 어떤 걸 결과 갖고 옵니까? 가상자산 시장에도 그에 맞게 영향을 같이 주었다. 자,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기업이 저가형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을 평가받고 있으니까 미국의 AI 기업들은 거품 논란에 휩싸이고, 그러한 부분은 미국 증시를 건드렸고, 미국 증시를 건드렸다는 건 곧 가상자산 시장을 건든 게 된다라는 거. 어떠한 부분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어때요? 다우가 0.75, 나스닥이 0.28, S&P 500은 0.5%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이런 하락 마감이 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 자,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들, 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그중에 이러한 기관, 기업들은 어디에 상장되어 있습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기업이 해당되는 미국 증시를 건드렸다는 건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죠. 왜? 우리 코인 시장에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게 고래들이라고 하면 이들의 본 주식이 본질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투자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을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게 금융시장을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부분을 같이 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고 메이저 코인들, 리플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향권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쟁 여파에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동반 급락을 했고 투자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조정 장세를 가져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을 우리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확실하게 대응 방법은 뭐가 있을까?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정책도 같이 이야기를 했죠. 코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관세의 정책 방향성 또한 당선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처럼 변동성을 가져오는 조정 구간은 당연하겠지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당연하게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세 정책 여파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 기업들의 가치를 변동성을 가져올 수가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같은 코인 시장에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지난 1월 31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미국의 SEC. 자, 우리 리플을 투자하고 있다면 SEC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SEC가 어떤 부분을 철회했습니까? SAB 121을 철회했어요. 자, 이 부분은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바이든이 거부만 안 했어도 빠르게 철회가 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권은 긍정적이라 하는데 이 SAB 121 이걸 철회하고 SAB 122를 도입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은행들 또한 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은행들이 직접 코인을 보유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게 강력한 코인 시장의 정책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제는 해당되는 우리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코인 시장에 직접 투자한다. 당연히 시장에선 금융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조정 구간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 제가 이 박스권 마인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현재 시점 4,500원을 이탈했지만 4,500원을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 제가 어제 새벽 영상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지지받으려고 한다면 이탈했던 경험은 뭐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500원 위로 올려놨죠. 마찬가지로 이 내일 날짜겠죠. 업비트 기준이니까 내일 날짜 4,500원 종가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물론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공포감이 엄청나게 자극되는 건 맞습니다. 왜? 여기를 이탈하면 4,000원 라인까지도 우리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여기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을 4,000원까지 열어두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 12월 달에도 3,000원, 3,500원 선까지 12월 달 내내 횡보 라인 가져왔고요. 1월 초만 하더라도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또 현재 시점 4,000원에서 4,500원을 뚫고 올려놓은 사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왔습니까? 더 크게 보면 여기 1,000원대부터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라인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냥 급등시킨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조정 구간을 통해서 가격을 확정짓고 가격을 지지 라인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시점의 조정 구간은 당연히 지금 가격대를 안전한 우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에 대응을 할까?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CBDC 이게 뭐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이 해당되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CBDC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이후에는 따로 개인적인 침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선점하겠다라고 트럼프는 밝혔죠. 자, 우선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건데 CBDC 같은 경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이미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리플 또한 기관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항상 강세가 돼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오면서 탈달러를 외치고 있죠. 여기에다가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미국은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이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 금융시장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가상자산 시장이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그래서 비축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1,000원대 라인부터 계속적으로 이슈는 됐었고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그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왜? 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우리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000원대도 마찬가지였고 1,500원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이게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4,500원대입니다. 자, 어때요? 여기에서 매도하신 분들,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1,500원을 뚫고 못 올라갈 거야. 리플은 니또속이다. 이거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왜? 리플은 지난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1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500원대를 지지받다가 잠깐 주춤하고 내려온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차 4,500원 지지받으면 문제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올랐습니까?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 댓글에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래들은 현재 시장을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 근데 이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자, 비중을 추가한다는 건 비중을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고 횡보 라인을 가져올까? 비중 추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집이라고 했죠. 매집이라는 거는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저가를 만들고 저점에 매집하는 게 매집이라는 거.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이 모든 부분 다 무료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린다는 자료도 무료, 톡방 주소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먼저 판단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곧바로 매도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차트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월봉이거든요. 자,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지난 4년 동안 여기입니다.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2021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자, 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어때요? 상승력 높이 올랐습니다. 2000원 뚫고 올려놨죠. 이거의 니플이었어요. 근데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임명되면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SEC와 니플의 항소 부분은 아직 해소가 안 됐죠. 그러한 부분에도 이렇게 상승력을 높였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해당되는 SEC 위원장을 잘라낼 것이다. SEC 위원장 이미 잘랐죠. 또 하나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코인을 잡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달러와 똑같은 입장을 만들겠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산 코인들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 기대감이 같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졌죠. 미국산 코인들 중에서 가장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니플이라고 했어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에요. 왜? 지금 니플은 이미 많은 은행권들 하다못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움직여요. 그 말인즉슨 금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니플은 더욱 갈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지난 2021년도 똑같이 움직인다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 1분기 내내 그 기대감은 고조가 되면서 상승력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지금 급등시킵니까? 아니죠. 계단식으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 부분 설명 좀 해드려야 할 건데 니플은 대규모 니플이 락업이 됐다. 자, 가격 영향에 주목이 되고 있다. 이상하죠? 2월 첫 영업일 날짜로 원래 니플은 락업 해제를 먼저 하고 나서 락업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매매를 못하도록 묶어놨던 물량, 그거를 락업 물량이라고 하죠. 리플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영업일날 10억 개의 리플을 락업을 해제합니다. 이 말인즉슨 락업 해제가 되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바로 매도가 안 나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얼만큼 락업이 됐습니까? 락업 해제가 아니라 먼저 락업이 되었거든요. 자, 2.7억 개 그리고 4.3억 개 토탈 7억 개가 락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10억 개가 락업이 해제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3억 개 정도의 물량만 매도가 되는데 이게 매도가 그냥 시장으로 내놓는 겁니까? 아니죠. 시장으로 내놓으면 급락 나오고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하는 고래가 있을까요? 원치 않죠. 제가 고래들이 매수 시점, 고래들이 매집 시점을 많이 잡았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래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당연히 변동성을 줄 수는 있어요. 왜? 고래들이 매집하는 관점은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 영상 댓글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니플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부터 볼게요. 니플 고래 7천만 개가 매도가 되었다. 근데 니플을 어떻게 합니까? 급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이거 물론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거 당연히 불안한 뉴스는 맞습니다. 이게 2월 2일 날 12시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12월 20일 날에도 이러한 매도 뉴스가 있었죠. 자, 보시죠. 12월 20일 날짜 업비트의 고래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이게 12월 20일이거든요. 이 뉴스가 왜 나왔습니까? 당연히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안 좋은 뉴스가 맞을 수 있죠. 고래가 매도했다는데 우리 개인들은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생각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가 그냥 시장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매도라는 것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되는 대량 매매였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대량 매매는 뭡니까? 블록 딜을 말해요.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우리가 팔 거니까 살 사람. 그래서 1조를 매도했다는 건 1조를 매수했다라는 거. 그 의미가 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매도할 때 살 사람이 있어야지 매도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이렇게 대량 매매가 있었다라는 거. 1조를 12월 20일 날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12월 20일 날 급락이 나왔는지 아니면 버텼는지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12월 20일 언제입니까? 요 날이에요. 요 날짜 많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렸죠. 왜 끌어올렸을까? 1조를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버텼을까? 말씀드렸던 블록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 그대로 고래가 고래한테 손이 바뀌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손바뀜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 거래도 오래 해봤고 코인 거래도 오래 해보셨으면 이 세력들이라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세력은 개인들을 정말 위해 가지고 야, 이 주식 정말 안 좋은 주식이니까 너희부터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런 아이들입니까? 반대죠. 마찬가지로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매수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저점에 매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설명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4,500원대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너무 좋겠죠. 지금 시점에 4,500원 이탈했으니까 매도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변동성이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은 종가 기준을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파란색 링크입니다.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들어가실 거고 그런 다음에 실시간 매매 대응할 수 있도록 톡방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다 무료예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락업 물량이 이제는 해제가 될 거고 그 물량이 또 매도가 나올 거니까 급락이 나올 거야. 이러한 부담감이 조성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은 누군가는 매수의 기회로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부분과 연결돼서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자, 이 뉴스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이미 나왔지만 이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ETF는 당연히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를 갖고 왔습니다. 뭡니까? 코인에서 이제는 제도권 자금 진정한 금융시장으로 가고 있는 시점. 우리가 ETF도 말 그대로 리플의 ETF도 기대하고 있죠.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냐? 말 그대로 고래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그들의 노림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노림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들입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있을 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매집을 먼저 하는 게 고래들이라는 거. 왜? 개인이 들어가기 전에 우린 저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ETF라는 것은 당연히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ETF 나왔을 때 그냥 급등해서 1억 돌파했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렇지가 않죠. 나오자마자 하방 압박, 횡보 라인을 한 달 동안 갖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올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니플의 ETF 말고도 뭐 IPO도 있고 니플의 CBDC도 있고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각종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알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애들은 최저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들도 매집하고 싶겠죠. 왜? 고래는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개인들의 매도 물량, 개인들의 매도가 무섭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털고 가야 되겠죠? 왜?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2월 2일 오늘 날짜로 니플은 4분기 지난 2024년도 4분기 때 280%의 급등력을 보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ETF의 호재와 트럼프의 정책 효과가 시장에선 긍정적인 힘을 더욱더 가져올 것이고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인 비축 자산에 미국산 코인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선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이 니플의 ETF를 신청했고 곧 블랙록이 ETF를 신청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신장의 긍장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만들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거듭 얘기하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 부분을 저점 라인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왜? 더 이상 끄집어 내리지 못한다면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들의 안정적인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매집 라인을 구축하겠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그러면 니플코인의 모멘텀이 그렇게나 대단한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의 모멘텀, 뭐 비축 자산이랑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10월 달에부터. 자, 커스터디는 뭡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우리 은행한테 뭘 받습니까? 이자도 받고 대출이라는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은행이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니플이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는 건 우리가 니플한테 니플만 맡기면 우리도 이자를 받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준다. 이게 니플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먼저 진행하겠다. 이거는 전체 커스터디자가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10조 달러에 예상하고 있는 시장 규모에 니플이 먼저 들어가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많이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이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리플레저 말 그대로 리플레저는 뭡니까? 해당 리플레저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지난 비담보 대출 도입이 이미 실행되었고 유럽에선 규제가 준수되는 ETP를 먼저 발표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먼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18일 날 났던 뉴스거든요. 니플레저의 업그레이드가 이 부분들의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니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했는데 어떠한 업그레이드일까? 그것 또한 명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주요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 업그레이드로 각각 나누어서 됐고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 RLUSD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왜 기관용으로 설계됐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관에서 국제 무역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왜? 달러와 똑같은 비축 자산이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기관용으로 설계했다. 그러면 니플은 여기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걸까? 자,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거래가 이용되는 수수료가 있죠. 이 수수료는 어떤 걸로 이용합니까? 니플로 이용한다.
그 말인즉슨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되는 절차를 갖고 갈 거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CBDC, IPO, ETF 엄청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나 모멘텀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하방 압박을 주면서 4,500원까지 이탈했다. 물론 종가 기준을 봐야지 정확하게 대응하겠지만 4,500원 다시 위로 끌어올려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죠. 이 부분들을 판단해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말 그대로 리플의 모멘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거래 대응에선 틀려지겠죠. 무조건 좋다, 무조건 매수로 들어가야 되고 100% 모두 비중을 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수익권이 충분하다면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해야 추가적으로 하락 왔을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매도를 얼만큼 비중을 덜어내서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확실한 리플 코인의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천차만별로 틀려지게 만들 거니까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원 돌파했습니다. 근데 1,500원대 매도하신 분들 많을 거고, 2,000원대 매도했던 분들 많을 거고, 3,000원대도 마찬가지고 4,000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횡보 라인을 가져왔지만 이 부분을 모두 뚫고 올렸다라는 거. 그렇다고 계속 올라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우리는 강력한 상승력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추세가 바뀐다면 당연히 매도 시점도 잡아야 되겠죠.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의 수익 구간도 극대화로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